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도 3012 판결 사건명 모욕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외부적 명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을 향해 야, 친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라는 등의 욕설, 발언,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갑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5월 8일 선고 2025도 10476 판결 사건명 사기 검사가 공판 기일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이른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소극 검사의 서면 구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최후 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 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은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하고 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 제275조의 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 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제286조 제1항.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고 제302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303조. 이러한 제1심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판 절차에 준용된다. 제370조.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친 후 이루어지는 검사의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 진술의 절차에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검사의 구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 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을 주장하는 소송 행위, 즉 변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의견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 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이러한 방어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이익에는 사건의 유무죄 등 실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의 순서를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이후로 정한 것은 검사가 진술한 모든 최종 의견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반박하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건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유무죄 등 실체에 관한 심리와 양형에 관한 심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판중심주의는 실질적으로 지배 원리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고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공판 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공판 기일에서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이른바 서면 구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위, 시기 및 방법, 그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기회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서면 구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최후 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5월 8일자 2026터4 결정. 사건명 피해자 보호 명령 등에 대한 재항고. 항고 법원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취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보호 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 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 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 2는 가정보호 사건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8 제3항은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 가정보호 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한 조항들, 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 가정보호 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한다. 이러한 준용 규정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 명령의 심리 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보호 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가정보호 처분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소송 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